안녕하세요. 잘 있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DS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픽스, 포스트픽스,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 비디오 이렇게 녹화 안 해도 여러분들 제가 준 스펙, 그 스펙 읽으면서 코딩 해도 됩니다. 네. 이 비디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보너스예요. 그 다큐멘테이션 다 읽긴 읽어야 되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 듣고 읽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새로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문제 내면서도 제가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요번부터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나죠? Visual Studio and Debugging Very important. 이제는 툴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거를 갖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상당히 깊이 있는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코딩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면 됩니다. 혹은 엑스코드, 맥 사용자들은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배워두면요, 다른 그 개발 플랫폼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정말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꼭 배워둬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인픽스, 하나는 포스트픽스 이밸류에이션 하는 건데요. 먼저 포스트픽스 이밸류에이션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목적, 그 바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해서 디버깅 할 줄 아는 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해서 인픽스 이거 디버깅을 잘해야 다음 레슨, 링크리스트 점점 더 복잡한 코딩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짤막한 코드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렇게 코딩 해볼 만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정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죠. 우선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포스트픽스 프로젝트하고 인픽스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 유저들은 제가 이제 윈도우 실행 파일을 넘겨주면 와인이나 와인 바틀러를 사용해서 이 윈도우 실행 파일을 맥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기회 되면 또 맥 버전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스트픽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펑션이 한 4개쯤 있어요. 여기 evaluate, print stack.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print stack을 코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s numeric, evaluate numeric 이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펑션만 구현하면 대충 이 첫 번째 스텝 1이 끝나게 되는데요. is numeric은 postfix expression을 보고 이게 symbolic expression인지 numeric expression인지 구별할 수 있는 함수를 이제 하는 거죠. postfix expression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하면은 b하고 c를 먼저 곱하죠. b, c 곱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a죠. 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b, c 곱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요거하고 하니까 a하고 플러스가 여기 오죠. 이거는 심발릭 한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뉴메릭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1, 2, 3 곱하기 플러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할 수 없죠. 뉴메리컬리. 요거는 뉴메리컬리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포스트 익스프레션이 들어오면 뉴메릭한 익스프레션인지 아닌 심발릭한 익스프레션인지 구별하는 펑션이 is numeric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valuate 하는 거는 포스트 익스프레션이 들어오면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익스프레션을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픽스 익스프레션을 오면은 그것을 뉴메리컬한 밸류로 숫자로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펑션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픽스 익스프레션이 consist of single character. 좀 크게 해볼까요? 포스트 픽스 익스프레션에 오퍼랜드나 오퍼레이터들이 전부 다 싱글 캐릭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근데 스페이스만큼은 좀 여러 글자 있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ssert를 여기서 좀 활발하게 써볼까 합니다. assert 매크로거든요. 여러분들 그 dprint라는 거 써봤죠? 그게 매크로예요. 그런 식으로 assert도 그렇게 펑션이 아니고 매크로로 define 되어 있는 겁니다. value 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assert가 뭔지 설명해 줬죠? 전에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assert를 쓰면 이게 이 안에 있는 expression이 true이면 그냥 지나갑니다. false이면 프로그램이 멈추죠. 그리고 assertion error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스택 사이즈가 0이어야 한다. 뭐 그런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뭐 1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샘플 run이 있습니다. 여기 assertion failure 여기 나오죠. 맨 바닥에 스택 사이즈 2 이상 돼야 합니다. 라는 뭐 이런 failure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AB 플러스 이게 포스트 익스프레션이잖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infix expression A 플러스 B 가로 닫고 fully parenthesized 가로친 infix expression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입력이고 이게 결과예요. 근데 입력을 잘못 여러분들이 입력했을 때 A 플러스 B 이거 포스트 익스프레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익스프레션이 아니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싱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선가가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캐치하는 거예요. assertion failed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 3, 4 곱하기 이거 틀렸죠? 포스트 익스프레션 아니잖아요. 포스트 익스프레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퍼레이터가 2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프로세싱 하다가 이런 거 프로세싱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시스템이 이런 에러를 디텍션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디텍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ssertion 에러를 먼저 에러 메시지를 내는 걸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거를 제가 알 수 있거든요. 프린트 스택 여기 알고리즘이 있죠. 요 강의 중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요게 이제 포스트 픽스 경우예요. 그래서 두 경우입니다. numerical expression이 들어오면 2, 3, 4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면 infix expression으로 나타내고 값도 계산해내고요. 그 다음에 스택은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인티저 대신에 더블 데이터 타입을 다룰 수 있는 더블 스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 스택을 이용한 스택 프린트죠. 버런부터 이렇게 프린트 해내는 리커시브하게 프린트하는 거는 이번 프로젝트 맨 끝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evaluate infix arithmetic expressions. infix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집어넣으면 계산해내는 코딩을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fully parenthesized infix expression with or without spaces.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합니다. 다만 가로는 다 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식, 맨 바깥에 가로는 안 쳐도 됩니다. 꼭 먼저 해야 될 거는 다 가로를 치고 완전히 그 외에는 다 가로를 치는 경우입니다. 그거가 여기 스텝 2고요. 스텝 3에서는 가로를 안 쳐도 될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는 게 스텝 3입니다. 스텝 2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여기 이제 가로를 바깥에 거는 안 쳐도 되죠. 근데 이제 안에는 가로를 다 쳐야 되는 그러한 코딩합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까지 할 수 있고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프린트 스택 앞에서 우리 포스트 픽스에서
코딩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카피해다가 여기서 씁니다. 다만 allow multiple digit of integer values. 여기서는 포스트픽스에서는 글자가 하나, 오퍼랜드가 하나만 있었어야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234 여기 뭐 이런 게 되도록 여기서는 코딩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코드는 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234 이렇게 멀티 디짓을 계산하는 것은 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버그도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버그도 찾아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sert macro도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대부분 코드가 이 펑션 한 군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는 뭐예요? 인텍스 식을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로를 다 쳤다는 거예요. fully parenthesized. 훨씬 쉬워요. 가로는 다 무시하고 오프닝 가로는 그 다음에 가로가 나올 때마다 스택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찾아내서 이렇게 계산해서 다시 집어넣고 하는 거죠. 앞에 강의에서 다 들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디버깅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갖고 에러가 발생한 것을 추적해서 찾아내서 고치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을 제가 여기 그래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제가 자꾸 스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추적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추적하면서 베리어블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코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회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이런 스테이트먼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다음에는 값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소시언 에러, 요때는 스택의 상태가 어떻지? 요때는 스택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시작하려면 스택에 몇 개가 최소한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하고 코딩을 해야 합니다. 코딩이 대부분 돼 있어요. 여러분들 팔로우업만 하면 됩니다. 그 버그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픽스 스텝 3입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가로를 다 없앤 거예요. 아까는 가로를 다 쳐놨잖아요. 그러면 쉽거든요. 근데 가로가 싹 없어졌어요. 필요한 데만 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By removing the limitation so-called fully parenthesized 이런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해야 할 거는 recursion, 아까 우리 했었죠. print stack. 요걸 갖다가 구현하는데 recursion을 사용해서 print stack을 구현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print stack 엑스트라 스택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스택으로 다 옮겨서 거기서 다시 팝하면서 프린트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 엑스트라 스택을 시스템 스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cursion을 이용해서 하는 거. 여기서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뭐 5-6줄이면은 이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recursive 펑션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번에 다 했지만 recursive 펑션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거거든요. 쉬운 거부터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recursive 펑션 이게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알고리즘은 약간 복잡하죠? 근데 여기 노란 줄만 사실 더 덧붙여진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다. 앞에나 뒤에는 거의 같아요. 이 문제를 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코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이 좀 길지만 자세히 제가 써놨거든요. 라인 바이 라인 여러분들이 코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택이 어떻게 오퍼레이션 되는지, 시스템 스택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스택하고 어떻게 다른지, 리커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디버깅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어떻게 트래킹을 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디버깅 하는 방법, 이 앞부분 인픽스 R이 있고 인픽스가 있거든요. 요거가 스텝 2예요. 요게 스텝 3고, 그 스텝 2를 이용해서 어떻게 디버깅을 하는지 제가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것도 참조하고요. 거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더블을 사용했거든요. 스택을 더블도 사용하고, 왜 그러냐면 나눗셈을 하면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블로 바꿨습니다. 근데 비디오에는 인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만든 비디오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듣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나온 다음에도 제가 좀 코드에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꼭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십시오. 여기서 디버깅을 꼭 사용해야 돼요. 이번 숙제에서.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코딩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C out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디버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깅 툴을 사용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텝 4를 제가 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엑스코드를 사용해서 디버깅 이렇게 코딩을 해보고요. 프로젝트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다 비디오에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번 코딩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점수를 많이 배정을 해놨거든요. 최소한 석장. 지금 여기 석장이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대여섯 장씩 쓰게 됩니다. 한 최소한 석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0.5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 경험을 축적해서 다음 코딩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